XSFM입니다. I, D, W, K. 전국의 지하철, 트램,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고 콜센터, 교사, 학생 등을 포함한 최소 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한꺼번에 총파업을 진행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혼잡해서 불편할 것 같다고요? 다른 건 몰라도 기업과 국가는 저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낮은 체온으로 덜덜 떨며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상당수 국가의 언론에서 국민들이 흉내낼까 두려워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은 어떤 파업의 이야기를 오늘 이상평론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불과 2달 전에 있던 일이라는군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반도에서는 특히 지옥도가 펼쳐지는 어린이날의 인사를 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71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는 유승균 PD입니다. 어린이날에 영유아와 중고교생들도 전국 파업을 할 수 있을까요? 뭐에 대한 파업을 할까요? 사실 빡치는 건 많죠? 빡치는 건 많은데 어차피 쉬니까 학교를 안 갈 수도 없고. 학원을, 그냥 모여서 예, 앞으로 1학생 1학원 이상은 등록할 수 없게 해라. 그렇죠. 네.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예. 혹은 테마파크를 더 지어라. 공공 PC방을 확충하라. 그 학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차 네.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납치해서. 네. 네, 운전을 못하게 하시거나. 그리고 문화부하고 협상하고, 어떤 욕은 쓴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예, 등등등. 우리가 폐류는 안 하겠지만, 이 정도 욕은 쓰겠다. 그렇죠. 억압도 강한데다 억압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분명한 양반들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조직이 있다면 파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학생 조직이요. 손희상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조직은 있습니다. 전초련. 네. 네. 무서운 조직이에요. 네. 임종석 어린이가. 전 길 지나가다가 초등학생 한 5학년, 6학년쯤 되시는 분들, 형님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랑 눈 마주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그럼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아직 접은 적이 없어서. 저 그래서 집 근처에는 떡볶이집을 못 가요. 거긴 진짜 많잖아. 진짜 무서워요. 예. 무슨, 10회 처리해서 이렇게 뽑아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퇴근 시간이 되면은. 네. 조심해야 돼요. 노원에서는. 네. 방금 이제 UMC님이 앞에서 그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파업이 주는, 우리가 파업을 통해 갖게 되는 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상력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그런 힘을 우리는 파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저는 인생을 파업하고 싶습니다. 요즘 중요한 철학적 화두입니다. 나 새끼는 왜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네. 내 인생에서 귀여운 건 내 월급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날에 모두가 되게 오랫동안 다 파업하면 어떨까? 네. 실제로 하루 동안이지만 정말 거의 좀 과장하자면 국가 전체가 통째로 멈췄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파업을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구경을 해보시. 알겠습니다. 3년 됐어, 3년. 타이밍을 몰라. 네. 구경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번 주에는 이상평론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자, 우리는요, 마르세유를 지나서, 프랑스 남부는 예쁘잖아요? 날씨도 좋고, 네. 날씨가 더 좋고, 더 예쁜 동네로 왔습니다. 물론, 카탈루냐는 불지옥도가 펼쳐져 있다고 하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답니다. 축구도 볼만하고 좋답니다. 네. 네, 스페인으로 왔어요. 네. 이상평론이에요. 네. 총파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상상력.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이었죠. 네. 국제 여성의 날에 스페인에서 여성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루 동안의 총파업이었지만 세계 여성 운동 사상 최대 규모였고요. 전국의 120여 개 도시에서 최소 500만 명,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590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가담을 했습니다. 와. 스페인이 네. 원래 이런가요? 이 정도는 아니죠. 아니, 저는 이제 총파업이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직군이 들어갑니다만은, 네. 예를 들어 뭐, 단일 직군의 총파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이 멈추기에 지금 가장 크리티컬한 건 뭐가 있을까요? IT 기업들이 다 총파업을 한다고 못 그러겠습니다만, 당장은. 네. 그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라 멈출 거예요. 나라 멈출 텐데, 그렇다고 해서 500만 명이까지나 파업할 일은 없어요. 네. 근데, 여성의 날의 파업이니까, 네. 일단 대상은 인구의 절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인구의 절반에는 개발자만 있겠습니까? 네. 우리 생활 크리티컬한 사람 누구 있어? 뭐 공장 돌리는 분들도 있고 농민도 있겠지만 웹툰 작가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웹소설 작가도 있고요. 없는 사람 없어요. 네. 예. 최소로 잡아도 파업 참가자가 500만 명인데 이 규모는 스페인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서요.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가담한 거예요. 야, 근데 여성 파업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네. 저는 생각을 못 했었네요. 네. 요 몇 년 사이에는 거의 되게 많은 나라들에서. 네, 이걸 처음에 누가 상상했는지 대단해요. 근데 그것도 이만한 규모로 만들어냈죠. 이때 이날에 스페인 전역의 고속도로와 지하철, 트램, 버스 등이 운행이 중단되거나 큰 폭으로 축소가 됐고요. 고속도로 운행 중단 엄청나네. 네. 일부 생산시설에서도 파업에 가담을 했고, 특히 뭐 콜센터 여직원 등등은 이제 태업이죠. 콜센터 여직원들은 좀 적극적으로 태업을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근데 같은데. 이게 태업이라 하는 게 한국에서 경험했던 거는 보통 뭐 준법 운행이라니까. 네. 직장에 나와서 전화를 받긴 받는데, 여보세요?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래? 그러면 내가 아니야? 우리 가끔 페이스북에 도는 그런 속 시원한 동영상들 있잖아요. 네. 예. 왜 반말하세요? 니네 서비스 왜 이래? 그러니까 월급이 작으니까 임마. 그렇지. 예. 네, 거기에 교사와 학생들까지 파업에 동참했는데 특히 이제 카탈루니아와 발렌시아 주 등 일부 주에서는 정말 큰 규모로 파업에 가담이 됐습니다. 좀 과장을 해서 말하자면 하루 동안 스페인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2시간 동안은 멈췄다. 왜냐하면 이 파업이 24시간 동맹 파업 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게 2시간 동맹 파업이 또 있었거든요. 그 2시간 동안에 그 파업 가담률이 확 높아졌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최소한 2시간 동안은 멈췄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여성 운동 사상 최대 규모이며 스페인의 모든 사회 운동사를 다 살펴보더라도 전국 도시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행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소식을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들어보셨더라도 아주 간략하게만 들어보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보도가 되었더라도 마치 지나가는 일처럼 매우 축소가 돼서 보도가 됐거든요. 자, 이제 보도 내용들을 좀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곳은 국제뉴스인 것 같은데, 단신 보도, 아주 짤막하게 보도를 했고요. 제목은 스페인 여성, 세계 여성의 날 맞아 24시간 파업 돌입. 이게 한 3월 8일, 당일날이죠. 낮 12시 정도에 나왔어요. 스페인 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해서 300대 이상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실제로는 300대가 어마어마하게 멈췄죠. 이건 스페인 교통부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던 수치고요. 그리고 페넬로페 크루즈가 행사를 취소하고 파업에 동참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딱 2가지 정보만 전했어요. 단신으로. 네. 이게 다야? 네네. 그렇습니다. 페넬로페 크루즈 같은 경우는 정확히 스페인 국왕이냐 페넬로페 크루즈가? 파업보다는 이제 계약 위반 정도가 되겠죠. 정확히 따지면은. 근데 뭐 행사 취소라고 해도 뭐 그냥 미룬 거고요. 그리고 그냥 그날 하루 나 집에서 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온 것이 아마 뉴시스로 파악이 됩니다. 뉴시스 온라인 국제면에 보도가 됐는데, 스페인 여성 전면 파업, 남성 우월주의 종식. 이게 3월 8일 오후 4시경에 보도가 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를 따서 파업 선언문의 일부를 소개하고 몇몇 정치인들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그냥 무슨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 네. 뉘앙스네요. 네, 파업의 어떤 의미나 그 파업 규모, 파업의 진행 상황 등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보도가 나온 게 중앙일보인데 그 뉴시스 보도를 그대로 받아서 제목과 내용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냥 뭐 1분 만에 만든 기사. 네, 1시간쯤 있다가 보도가 됐고요. 연합뉴스는 그 다음 날인 그 3월 9일 새벽 2시경에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스페인 세계 여성의 날 동맹 파업, 우리가 멈추면 세상도 멈춰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는데 엘파이스의 보도를 따서요. 엘파이스는 스페인의 일간지죠. 2시간짜리 부분 파업에 530만 명이 동참을 했고 열차 300편의 운행이 취소가 됐다는 소식과 우리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이 여성 총파업의 슬로건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남성들을 비롯해서 양대 노조도 파업에 동참을 했다는 소식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네. 또 연합뉴스 보도는 전 세계 여성의 날 행사 가운데 이처럼 대규모 파업인 나라, 그러니까 이 3월 8일 날에 지난 3월 8일에 전 세계에서 뭐 각종 문화제나 행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대규모 파업으로 일어난 나라가 스페인이 유일하다는 소식을 전달했고 그리고 스페인이 대충 네. 한국하고 인구수 쪽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500만 명이 넘는 인파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대충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다 티 나온 겁니다. 네.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다 나온 거죠. 국민 10분의 1이 넘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연합뉴스의 보도는 여론조사의 응답 결과 82%가 노조가 여성권 향상을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을 정당하게 본다고 하는 그 긴급 여론조사 응답 결과를 소개를 하고 바르셀로나에서는 여성 시위로 인해서 도심의 교통이 마비가 되자 진압경찰이 강제로 해산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그렇게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좀 반나절 정도가 지난 후에 3월 9일 오후 5시 5분 전쯤에 한국일보 웹뉴스팀이 이제 온라인판 기사를 송고하는데 지구촌에 울려 퍼진 세계 여성의 날 함성 이런 제목으로 나옵니다.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스페인, 브라질 등등 세계에서 성평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네. 미국에서 맥도날드의 일부 매장들이 그 맥도날드 그 로고가 M자잖아요. 네, 그거 뒤집었죠. 네, 그걸 뒤집어서 W로 내걸었다는 소식을 짧게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하루짜리 총파업을 벌였다. 오타 있어. 기념애. 네, 기념해도 아니에요. 기념애. 네, 딱 한 줄로 보도를 합니다. 아,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보도해준 게 어디야 싶을 정도로 사실은 이 사건을 보도한 매체가 정말 드물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매체 얼마나 많은데.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보도가 된 게 국민일보. 온라인판이죠, 역시. 미투 위드유 지구촌 점령하다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기사가 크게 두 꼭지예요. 그 기자 두 분이 나눠 썼는데 프랑스 정부가 남녀 직원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때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게 향후 3년 이내에 추진한다는 거니까 아직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소식을 전달을 하고 벨기에에서 성차별 발언을 한 남자에게 벌금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또 전달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네. 한참 전의 일이죠. 근데 이걸 왜 여기다가? 네. 어쨌든 이게 그 미투 위드유가 지구촌을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나가고 스페인의 파업 소식은 이 기사에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진을 넘기다 보면 스페인 여성들이 8일 마드리드 솔 광장에서 냄비나 프라이팬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 한 장이 나와요. 기사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아무 얘기 안 하고. 무슨 낮술을 마신 취객들이 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네. 해놓은 거 아니에요. 국민의 10분의 1이 나왔는데. 네, 이것이 전 세계에서 여성운동 사상 가장 큰 규모로 벌어졌던 총파업, 여성 네, 총파업. 네. 사실상 최초의 총파업, 여성 총파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건을 보도한 국내 언론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제와 비슷하게 이런 일이 왜 이 정도 규모의 파업이 왜 스페인에서 났는가? 네. 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게 선생의 밥값이니까요. 네. 하지만 광고를 듣고 와서 말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졌어. 다녀오겠습니다. 아, 지금이 아닌가? 가장 적절한, 프랑스 노조 같아요? 예.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날씨가 이상한 게 뭐 한두 해째는 아닙니다만 올해는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먼지구덩이에서 인사를 드리고 올해 있습니다. 가는 경우는 처음인 것 한치 같아요. 앞은 보이지 않는. 그냥 나빠요. 이제 켜보면은 이 얼굴이 그리고 지금 먼지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에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서울시 매우 같은 나쁘고.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성태교도 안 보여 지금. 그러니까 밖에 상태 보세요 지금.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돌아왔습니다. 3월 8일이 국제여성의 날인 걸 이제 뭐 많이들 압니다. 네. 미국의 TV 틀어보면은 그 여성 역사의 달 이래가지고 뭐 관련된 얘기 막 쭉 많이 나오고, 네. 예, 한국에서는 좀 접하기 어렵지 많이들 접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나 큰 파업은 다른 나라에도 잘 없었다. 네. 스페인이 아닌 이상, 예, 최초다, 네. 최대다. 네, 이 배경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스페인 여성 총파업의 배경은 역시 일단 그 스페인이 뭐 전 세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권이 심각하게 결여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만, 네. 흔히 우리가 이제 되게 심각한 이제 남성 우월주의자를 마초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마초가 이제 그 총나라의 마초가 아니고 네. 그게 스페인 말이죠. 네. 네. 그건 사람이고. 네. 그리고 말을 길게 발음하면 말 먹이는 풀이 되지요. 네. 마치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네. 그 마초 문화가 이제 스페인어권에 이제 있잖아요. 그 이제 여성을 좀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네. 중요한 일은 남성이 결정을 하고, 네. 등등등. 스페인은 UNDP의 성불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보다 한참 뒤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이 이거 매해 해서 갖다 놓으면 네. 온 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난리가 나죠. 네. 이렇긴 이러면서. 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등은 한국보다 좀 높지만 중등 교육 이상을 이수한 여성의 비율이 70%에 불과합니다. 이럴 수도 있군요. 네. 우리는 뭐 중등 교육 이상을 이수한 여성이 아주 고령층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대부분은 이수를 하잖아요. 네. 그건 성별 다 나오잖아요. 네,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은. 네, 물론 이제 그 스페인도 이제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도 이제 그 중등 교육 이수율이 한국보다 좀 낮은 편인데.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네네. 여성의 그 이제 이수율이 좀 훨씬 티나게. 네. 예. 성별 임금 격차는 14.9%로 그러니까 유럽 평균의 16.2%보다는 약간 적은 편이고 전 세계 평균에 비하면 역시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군요. 불구하고 노후 연금을 받을 때 남성은 월 평균 1,200유로를 받아요. 여성은 월 평균 760유로를 받습니다. 이게 뭐 비율로 치자면은 작은 비율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고령층, 은퇴한 이후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고령층에게는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되죠. 왜냐면은 고령층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그 나이가 많으니까 배우자분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시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성분, 할머니 같은 경우는 더 적은 액수를 받고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렇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네.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이제 노후 연금의 차이는 이제 그 직업 그 전에 전에 가졌던 직업과 소득에서도 이제 그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에 비하면 여권이 많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좀 우리 문화라든지 우리 안쪽에서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은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의한 여성 살해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민간을 통해서 게시판이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이 문제는 많이 알려졌죠. 네. 예, 스페인의 데이트 폭력의 문제에 대한. 네. 예. 지난 2003년도에 처음 집계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924명이 파트너에 의해 살해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성 살해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경각심은 오히려 최근에 더 증가를 했죠. 이건 뭐 한국과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 살해 희생자분을 추모하는 뭐 그런 집회, 그 추모 집회와 뭐 항의 움직임 같은 것이 최근 2년간 사이에 광장에서 아주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로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스페인의 사건을 확산시킨 계기가 있었습니다. 2년쯤 전의 일인데 라 마나다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라 마나다는 짐승떼라는 이름인데 그 뜻인데 경찰과 군 장교를 포함한 5명의 2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5명의 남자가 이 짐승떼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같이 있었고 그 채팅방을 통해서 사전에 그 범죄를 모의한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을 물색을 한다든지 실제로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채팅방의 이름을 따서 이제 라마나다 사건이라고 하는데 보기만 해도 빡치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그 판결이 주심 판사가 3명이 들어가요. 3명의 판사 중에 2명이 협박과 강간을 무죄로 선고를 하고 학대 혐의에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1명의 판사는 그 5명의 그 남자가 그 여성이 이제 쓰러진 이후에 그대로 방치를 하고 핸드폰을 훔쳐갔는데 그렇습니다. 그 훔쳐간 그 절도 혐의에서만 유죄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매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이 이제 판결이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부터 계속 그랬었고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어요. 이게 재판이 특히 이제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마드리드 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이제 각 이제 도시마다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달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스페인에 이제 그 경제적인 이유가 있죠. 이것이 그 총파업의 또 한 축의 그 어떤 한 축인데 일단 실업이 크게 증가를 했죠. 그 지난 그 세계 경제 위기 때부터 해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평균 실업률이 6.5%에서 21.4%로 증가합니다. 5명 중 1명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진행이 된 일이죠. 특히나 청년 실업률은 13.4%에서 50.4%로 대폭 증가를 했는데 이 수치는 아직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50.4%로 증가.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러한 구직난은 특히나 여성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죠. 네. 왜냐하면 여성들이 특히 대졸자라고 보았을 때 도시 출신이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도시로 가요. 거기에서 뭐 집도 구해야 하고 그 집세를 내고 알바를 구해야 되는데 알바조차 못 구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직업을 못 구합니다. 물론 이건 남성들도 동일하게 젊은 층의 남성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여성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거나 거의 적고 사회보장을 통해서 이제 연명을 하는 그런 처지인데 그렇다 보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치안이 그다지 보장되지 않는 집에 살거나 맞습니다. 네, 어두컴컴한 거리를 밤늦게 걸어야 하고 일이 늦게 끝나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젊은 여성들의 불만이 팽배하게 되죠. 예, 원래 이 참다 폭발하는 소요 같은 거는 네. 가장 심하게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확 하고 불을 지르면 네. 그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그래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서 네, 튀어나오는 같이 거죠. 튀어나오죠. 예.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가 여권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주요 노조가 참여한 건 아니고요. 소수파 조직인데 현장 조합원 위원회라고 있어요. 시오바스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스페인어는 모르니까. 네. 코바스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시오바스. 네. 이건 그 굉장히 소수파 조직입니다. 이러한 그 집단이 조직이 있는 걸 스페인 사람들 대부분 모를 거예요. 예. 예. 한국에 변혁당이란 정당이 있지만 우리 대부분 모르잖아요. 네. 진짜. 아직 그 당이 있죠. 네, 변혁당은 아직 있습니다. 네. 이 현장 조합원 위원회가 24시간 동안의 여성 총파업을 최초로 제안을 해요. 처음에는 양대 노조, CGT라고 하는 전국 총동맹이 있고 CNT라고 하는 또 전국 그 단위의 노조가 있습니다. CNT는 이제 여러분이 스페인사를 근대사를 공부 이제 혹은 그 재미로 파시더라도 꼭 나오는데 1930년대의 그 스페인 내전 당시 아나키스트 군대를 지휘했던 그 노조죠.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노조라는 게 역사가 길게 되면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저기 누구야? 그 영국에서 저기 누구였죠? 조지 오웰. 조지 오웰? 네. 조지 오웰이
영국에서 그 누구였냐고 스페인 내전에 갔을 때 데이빗 베컴이라 그러지. 네, 스페인 내전에 갔을 때 처음에 CNT에 가담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CGT와 CNT라는 양대 노조가 있는데 이 두 노조가 처음에 현장 조합원 위원회의 그 제안을 받고서 초기엔 미온적이었어요. 해본 적도 없고 규모가 작고 어차피 그래봤자 뭐 작은 행사 정도 조직하는 거 아니냐. 그 작은 이벤트. 그리고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고, 무엇보다 또 이게 만일 이제 성공한다면은 이 양대 노조가 소수파 조직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미온적이나마 이제 그래도 어쨌든 뭐 하고 싶다면 우리 지원은 해줄게 정도의 그런 정도로 조직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 양대 노조를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카탈루니아의 교원 노조입니다. 카탈루니아 교원 노조. 네, 카탈루니아의 교원 노조가 이 총파업에 전폭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그 일이 커진 건데. 근데 이 교원 노조란 직능 위주의 노조니까, 네. 동업자 노조니까, 네. 아마도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뭔가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 그렇죠. 일단 카탈루냐 지방은 이제 뭐 최근에 뭐 독립 이슈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스페인 평균에 비해서 더 크게 긴축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 교육 기금이 대폭 삭감이 되고, 그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카탈루니아 교원 노조가 불만이 아주 많아요. 카탈루니아 교원은 카탈루니아 교원의 불만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네. 그 교육기금 삭감에 항의를 하겠다. 어쨌든 이날 하루라도. 그리고 그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를 보면 여성 비율이 더 높잖아요. 네. 아주 크게 더 높죠. 한국은 압도적으로 높죠. 네. 스페인도 특히 이제 그 초등학교로 내려가면 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공통분모가 잡힙니다. 네, 여성이 많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여성 총파업에 참가를 하겠다. 네, 해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받고서 이제 그 두 양대 노조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그 와중에서 그러면 양대 노조가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게 소문이 날 때도 그렇고 네. 그 노동자들 중에 여성의 비율이 높은 조직을 처음으로 접촉을 해서 그 조직화를 시작을 하게 되죠. 점점 묻어났겠네요. 네, 그렇게 여성이 많은 여성 중심의 사업장이 예를 들면 보건의료계가 있죠. 간호사, 네. 간호사와 교사 등등의 그런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파업의 결의가 확산됩니다. 이 3월 8일 날, 이날 단 하루 동안이지만 우리가 여성 총파업을 조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확정이 되는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일부가 아니죠. 처음에는 그 양대 노조의 지원으로 일부 사업장만이 파업에 참가를 한 그런 계획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노동자 위주의 총파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결정적으로 여성운동 단체들이 가세를 하면서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묶어지게 되죠. 그렇군요. 네. 자, 스페인 여성단체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죠. FEOF라고.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수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스페인의 각 여성단체들이 연합되어 있는. 네. 그리고 그 각 여성단체들을 소통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조직인 것 같은데, 자, 이 여성단체 연합의 역사를 설명해드리자면 1978년도에 창립이 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름이 지금과 좀 달랐지만 어쨌든 그때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폭력 반대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반대운동으로 시작한 것으로 말하자면 한국으로 치면 여성의 전화와 네. 좀 비슷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1978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스페인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던 프랑코 독재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한 40년 해먹을 때쯤. 네. 네. 아주 오래 먹었어요. 네. 그때 1978년도예요. 1978년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스페인에서 여성이 직업을 가지려면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동의서를 받고 아버지나 남편의 은행 계좌를 제출을 하고 신분증을 제출을 해야 돼요. 본인이 계좌를 가지는 것도 매우 힘들었거나 불가능했겠네요. 가질 수는 있었지만 그 여성의 재산을 가지고 직업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죠. 여성의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는 걸 테니까. 남성의 재산을 가지고 이 여성이 직업을 가질까 말까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그런 사회였었던 거예요. 78년도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문에 딸린 존재로 보는. 그런 거죠.
스페인어권 사회는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모두 물려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권과 모권이 둘 다 동등하게 강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성 어떻게 쓰느냐는요. 네. 그 나라가 그 성별을 어떻게 대하는지하고 보통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어머니의 성을 물려받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의 성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있는 그 가부장, 그 집안 내 성을 네, 그 가부장 땡기는 거죠. 네. 외할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는 거죠, 정확히. 자, 이러한 시대에 여성단체 연합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성권 운동이 곧 반독재 투쟁이자 반파시즘 운동, 민주화 운동이기도 했어요. 정확하게 결을 같이 했습니다. 이거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왜 보장하지 않느냐는 요구였던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인권, 민권을 보장해달라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잘 없는데 네. 민권 운동이 결국은 민주화 운동이 되는 경우. 네. 예. 그러면 기득권은 뭐 당연히 두려워한다. 네. 시대는 빠르게 변하죠. 1980년도에 스페인이 민주화 과정을 처음으로 밟게 됩니다. 1982년도가 되면 사회당이 집권을 하게 되고요. 사회민주주의 성향이니까 사회당이라고 하면 좌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도 좌파라고 봐야 됩니다. 사회당의 집권 이후에 여성단체연합은 이 사회당 정권과 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연결? 많은 교류를 하게 되죠. 네. 당시에 여성의 이혼할 권리를 쟁취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혼은 가능했지만 그 이혼은 여성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남편이 원해서 그런 구조라면 남편이 허가를 해야지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여성이 자발적으로 먼저 이혼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현재도 사회당, PSOE, 사회당과 강하게 연결이 돼 있고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는 카탈루냐 지방조직 활동가들과 이 여성단체 연합 활동가들이 상당수 겹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여성단체 연합은 성소수자 운동에도 개입해서 사회적 캠페인을 주로 주도를 하고 있고 네, 그건 전 세계적으로 보통 많이 겹칩니다. 네, 트랜스젠더 혹은 레즈비언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요. 네. 이번 총파업을 사회적으로 크게 묶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번 총파업의 공동 선언문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단체가. 네. 네. 자, 그런데 이번 스페인 총파업의 어떤 사회적 배경이랄까 특수성이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스페인뿐만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만 200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1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됐었고 2010년대 국제 뉴스 이런 거 보면은요. 네. 그냥 저는 뭐 이렇게 관심 많이 안 가지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영국이나 스페인은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네. 거의 뭐 망하기 직전이죠.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실제로 막 무슨 집값이 폭락을 하니까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나앉게 되고 보통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특히 스페인은. 그래서 이제 2010년대 초에 이제 반긴축 시위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은행의 재정 같은 것들을 이제 풀어라. 네, 그런 것과 쉽게 말해 긴축 좀 고만해라.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부도 돈이 없었고 빚에 쫓들렀으니까 복지 예산도 대폭 삭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게 이제 인디그나도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인디그나도스 마드리드 광장을 점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연일 이어지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인디그나도스는 한국으로 치자면은 촛불 집회랑 양상도 비슷했고, 네, 상당히 좀 흡사한 모습들. 원래 이렇게 잘 안 그러다가 한꺼번에 사람들이 광장에 한번 빡 모여가지고 이게 안 그러던 사람들이 모이면 집회 축제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하거든요. 네, 그리고 늘 조직된 축제, 늘 조직된 집회보다 그러면 그때 새로운 파티가 생깁니다. 네. 새로운 정치 조직이 그때 실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네, 이 대규모 이제 운동을 통해서 소규모 정치 서클들이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던 정치 서클들도 많았는데 새롭게 출현한 어떤 풀뿌리 조직들이 다수 출현을 했고 그 조직들의 어떤 연합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직들과의 어떤 소통 창구로서 포데모스라고 하는 포데모스? 네, 지금 2010년대에 새로운 이제 좌파 운동의 어떤 하나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정당인데 2014년도에 포데모스가 창당을 합니다. 2015년 총선에서 3당이 되죠. 자민련인데?
참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는 3당은 자민련밖에 없어요. 이 포데모스가 이 조직이 이번 스페인 여성 총파업의 전국 조직을 또한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각 지방, 각 지역마다 있는 그 소규모 서클들과의 그 소통, 연락을 담당을 하고 그들에게 어느 사업장에 연락을 해서 파업을 조직해달라는 것을 주도를 했죠.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겠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번 집회를 해서 모였는데 그걸 새로운 정당 혹은 정치 조직이 나타나서 다 받아들이고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식으로 발전을 했다. 그 얘기는 기존에 있던 정당들 중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곳이 아예 없었다는 뜻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개판이네. 그 여성 총파업을 보면 예. 물론 이제 스페인 전역에서 큰 규모로 나왔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조직화돼서 정말로 그날 하루 동안 일을 다 멈춰버리고 그렇게 나온 곳들은 카탈루냐주가 주로 가장 컸고 그다음에 발렌시아도 역사적으로는 카탈루냐주에 속하는 그런 쪽이에요. 언어도 또 비슷하고. 독립운동과 맥락이 잠깐 붙네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안달루시아 같은 좀 그 중앙 정부에 대해서 주로 이제 좀 반발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방 정부 그런 쪽에서 주로 더 많이 나왔어요. 카탈루냐의 상황이 지난 이제 2010년도쯤부터 해서 그 중앙정부의 긴축으로 가장 큰 여파를 받았어요. 네. 근데 카탈루냐는 원래 공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었잖아요. 네. 옛날에. 네. 그 스페인과 원래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스페인의 흡수 병합된 형태가 아니고 동군연합이라 그래서 옛날 바르셀로나의 대장이었던 사람하고 그리고 스페인의 여왕이었나 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가 임시적으로 합쳐지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굴러온 형태라서 에스파냐 연방. 네, 연방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중앙 정부의 긴축 때문에 왜 자기네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그 긴축은 여기서 더 컸어요. 복지가 크게 감소를 하고 실업이 정말 폭증을 했고 경제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9월부터 공식적으로 분리 독립 요구를 해왔습니다. 카탈루냐,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데에서 이제 나왔던 이 분리 독립 요구는 핵심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이 목표였죠. 유럽의 그 중앙은행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걔네들 때문에 우리 물가가 들썩이니까 곧 탈퇴하겠다. 자, 그래서 그때 그 카탈루냐의 독립운동 당시에 CDC라고 하는 민주수렴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게 CIU라고 하는 그 원래 그 종전의 집권당으로부터 독립파가 떨어져 나온 중도 정당인데 여기에다가 ERC라고 하는 공화당 소수파, 여기 약간 우익이죠. 그리고 EUIA라고 하는 대한좌파와 녹색당 등등이 독립에 찬성을 하고 어느 당이 독립에 찬성했고 반대해주는지 알려주시는 거군요. 네. 이게 보면은 온건 우파도 있지만 좌파들도 크게 많이 이제 신생 정당들도 많이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PP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제 우파 조직이 있어요. 민중당. 민중당인데 우파예요. 극우파예요. 그 우파하고 CS라고 하는 중산층들이 짓지 않은 한국으로 치면 좀 민주당 같은 민주당보단 지금 박지원 씨가 있는 평화당 같은 뭐 한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PSC라고 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구좌파죠. 여기는 그 독립에 기권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운동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카탈루냐의 그 독립 요구가 좀 그 특이한 면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아르투르 마스라고 하는 전 그 카탈루냐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원래 카탈루냐는 우리 바르셀로나인의 그게 흐르고 있는 피는 스페인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프랑코 게로만족이다. 이런 종류의 민족주의자. 네, 민족주의를 넘어서 인종주의에 가깝죠. 그런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그 독립 그런 그 요구도 있었지만 또한 인종주의는 극우예요. 네, 동시에 풀뿌리 좌파 운동의 공동 목표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 카탈루냐 독립이. 단순히 그 지역이 바르셀로나 지역의 그 어떤 부자들의 이기심만으로 이렇게 독립이 진행됐던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중도좌파 극우가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건 힘이 세죠. 네. 예, 그 주장은. 네. 당시 이제 그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두 사람만 꼽자면 한 사람이 안토니오 바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유럽 통화, 그 유로존에서 즉각적인 탈퇴를 주장을 하고 모든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즉각적으로 부여를 하고 동성혼을 합법하자. 지금까지 우리 사회적으로 있는 그 부채를 탕감하자. 이런 식의
반유로존의 중도 좌파네요. 요즘은 이걸 급진좌파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가요? 네, 상당히 반자본주의적인 그 대한좌파인데 그러니까 이 유로존에 대한 반감이 EU 전체에 워낙 많이 확산돼 있다 보니까 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가 보이기도 해서요. 이 바뇨스가 카탈루냐의 민중연합당이라는 당을 조직을 합니다. 그 당이 8.2%의 지지를 받게 되는데 카민련. 네. 네, 근데 지지율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지만 정치 공학상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8%는 센 당입니다. 그죠. 네. 네. 정치 공학상 얘네가 손을 얹어주는 정당이 그 다음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째라 하는 지지율이죠. 네. 네.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됩니다. 이 바뇨스가 민중연합당을 움직여서 카를로스 푸지데몬을 카탈루냐 수반에 당선시킵니다. 카를로스 푸지데몬은 중도 보수파지만 이번에 작년도에 그 카탈루냐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독립을 진행을 한 선언했었죠. 네. 그러니까 푸지데몬은 뭐 말하자면 한국으로 치면 약간 유승민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극우파가 되는 것보단 제가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독립운동파고 그러니까 쟤를 밀어줘야겠다. 좌파가 예, 그렇게 밀어서 유승민이 당선된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벨기에인가 어떤 나라로 튀었죠, 그냥.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금 왜냐면 본국이 보기엔 이제 스페인 본토가 보기에는 배신의 정치를. 그렇죠. 중앙 정부에서 이제 철저하게 응징당할까봐 군대를 이끌고 오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도망가고 이제 그 독립은 이제 무산됐습니다. 국경지대에서 그 초콜릿이나 먹으러 이렇게 조용히 도망갔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에이다 콜라우라고 하는 최초의 여성 바르셀로나 시장이 바르셀로나 시장. 네, 최초로 여성이 당선이 됩니다. 빈민운동 출신인데, 긴축 당시에, 이제, 집을 잃고 나앉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으니까, 그게 정말 되게 많았어요. 수십만 명. 그 사람들의 강제 퇴거를 반대하고, 주거 복지를 요구하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을 했던, 그 길거리 운동가 출신이에요.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핵심적 인물 2명은 유승민과 재정구. 콜라우가 바르셀로나 엔꼬무라고 하는 작은 정당을 창설하는데 반긴축과 반자본주의 시위를 주도를 합니다. 이 엔꼬무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데모스와의 선거 연대를 통해 바르셀로나 시장에 이제 에이다 콜라우를 당선시키는데 이 에이다 콜라우는 이번 여성 총파업의 주도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언문에도 참가를 하고. 그죠. 12년 이후에 민선으로 뽑혀 올라온 바르셀로나 시장이라면.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면 이 독립 지지층은 극자와 겹치고. 네. 예. 그러한 겹치는 그 층이 바로 이번 여성 총파업의 대규모로 크게 가담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여성단체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스페인의 오랜 정치 상황을 다 돌아서 협력자들을 늘려서 오늘이 된 거군요. 지난달이 된 거군요. 네, 말하자면 이제 독립운동은 카탈루냐 지역의 독립운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히나 더 가난한 사람들부터 그리고 중산층의 하부 쪽에 있던 사람들부터 내몰리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가 반자본주의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러한 요구가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독립운동으로 나아가게 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운동이 좌절된 이후에 어쨌든 그때 그 운동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만이 그대로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풀뿌리 조직들을 여성운동으로 흡수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번 여성 총파업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만큼이나 더 명쾌한 설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세계 여성의 날에 하루에 갑자기 약속한 듯이가 아니죠. 다 약속했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셧다운을 딱 할 수 있게 흡입력을 발휘했느냐. 이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로니아 열풍의 시 초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그렇다면 다시 3월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18년 3월 현재로. 네. 손희상 선생과 함께 스페인 파업 투어, 유럽 파업 투어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네. 파업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네. 네. 원래 유럽 투어 일정이 바빠요, 또. 그렇죠. 가기도 어렵고. 3일에 막 5개국 다니고. 예, 그리고 막 도로는 불타고, 빨리빨리 봐야 돼요. 네. 네. 세계 여성의 날, 스페인 내 여성 총파업. 하루짜리 파업이었긴 했습니다만 규모가 컸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 부문 같은 경우는 카탈루니아와 발렌시아주에서 모든 사업장 중에 80%가 파업에 참여를 합니다. 응급실만 남았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딱 그러니까 정말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인력만을 제외한 모든 간호사가 파업에 나선 거죠. 안달루시아는 절반을 약간 넘는 55% 정도가 참여를 했고, 이 세 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카탈루니아의 고등학교와 중학교 대부분이 파업을 해요. 아, 여기는 어린이날도 아닌데. 네. 시원하게 파업을 했습니다. 왜요? 교사들. 네. 거기다가 특히나 이제 이번 그 여성 총파업을 이제 이를 크게 키운 핵심 장본인이 바로 카탈루니아의 교원 노조. 그랬기 때문에 그 교원 노조들은 정말로 빡세게 이번 파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발렌시아에서는 전체 교직원 가운데 절반이 파업에 가담을 합니다. 다 자습했겠네요. 네. 안달루시아에서는 교원들이 그렇게 나서진 않았지만 대학생의 90%가 하루 동안 동맹 휴학을 하죠. 그리고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자체 휴강이 아니고. 네. 자체 휴강이 90%가 하면 동맹 휴학이 돼요.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이 사진 보니까 멋있게 할 건 다 했더라고요. 그 대학교 거기 안에 이제 그 교수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바리케이트를 쌓아요. 막 책상이랑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뭐 그런 사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마드리드에서는 여고생의 90%가 이번 총파업을 지지를 하고 여대생의 65%가 지지를 했습니다. 마드리드의 그림은 이제 카탈루니아나 안달루시아와 다르죠. 네. 휴학을 같이 했다는 게 아니라 네네. 지지 의사 네네. 정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파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네. 지지한다. 그렇죠. 네. 이제 여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우와 비슷하게 네. 연대 의식은 지금 다 퍼져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마드리드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중앙에 있는 수도라고 하더라도. 네. 자, 교통부문은 어땠을까요? 교통부문의 파업은 스페인 전역에서 장거리와 지역의 열차 운행이 부분적으로 다들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피크 시간은 25%. 피크 시간이라고 하는 건 출퇴근 시간을 말하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 그 열차 4대 중에 한 대가 안 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50%가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도시철도가 이렇게 좀 운행을 안 하니까 그럼 딴 거 타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하철, 전차, 버스 등은 대부분이 운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아예. 네. 그나마 탈 수 있는 게 적게 운영하는 도시철도밖에 없네요. 네.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최대 75%가량이 운행을 중단했는데 CGT 역시 그 큰 노조 조직이 주도를 해서 이번 하루 동안의 파업을 만든 것이죠. 바르셀로나는 정말 멈췄겠네요. 네, 바르셀로나는 특히 이제 공항도 함께 파업에 나서서 여성 노동자들은 다 같이 파업에 동참을 하고 운행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아, 여기도 항공사가 같이 연대 파업을 했거나 그랬나요? 항상 보면 그 교통 부문의 파업은 각 교통 부분이 한꺼번에 돌입하는 것이 그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예. 자, 그렇죠. 언론 쪽에서는 주로 이제 카탈루니아 지역의 보도국들이 파업에 더 큰 규모로 나왔는데, TV나 라디오의 여성 진행자들이죠. 자, TV에 항상 나오던 뉴스를 보도를 하던 여성 앵커가 나 오늘 보도 안 할 거예요.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야, 근데 TV의, 그러니까 미디어의 힘을, 정치적인 힘을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떤 사람들이, 일군의 사람들이 갑자기 안 나온다는 것도 대단한 메시지예요. 네. 그날 하루 동안 TV 방송이 정상적으로 송출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여성 언론인 성명서에 스페인 전역에 있는 여성 언론인 7천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언론사 직원 수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엄청난 숫자. 네. 예. 거기다가 각종 쇼핑센터 등등이 다 같이 휴무에 들어갔고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날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 최대국 중 하나죠. 네. 그래요? 자기 브랜드가 없을 뿐. 그렇죠. 공장이 다 몰려 있죠 거기에. 네. 그리고 또 여성 청소 노동자들도 또한 이제 그 대규모 파업에 참가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카탈루냐 지역의 캘리스 호텔 노조 같은 경우는 이번 파업을 결의하면서 이번에 노조가 이제 그 조직화되는 이번에 그 사실상 실질적으로 창설이 되는 네. 그런 과정을 갖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거리 집회에 전국에 걸쳐서 500만 명 이상이 나와요. 마드리드 한 도시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사진 보면은 진짜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거의 모든 거리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다 같이 막 이날 총파업의 상징색이 어떤 보라색이었는데 그죠. 보라색이어야죠. 네, 통진당 색깔을 들고서. 아니야. 여성의 날라니까. 네네, 여성의 날 색깔을 들고서. 그러고서 다들 막 온 거리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 차도 없는데 뭐들 타고 오셨을까요? 그 전날부터 상경을 한 거죠. 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캠핑. 마드리드에서 100만 명 나왔다고 하는 건 마드리드 사람들이 100만 명 나왔다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요. 각 지역에서 수도로 상경 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외에도 바르셀로나에서는 최대 60만 명이 그 정도 규모가 지금 광장에 나와서 그 집회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 시위가 좀 격화가 된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잖아요.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그 경찰대가 이제 그 좀 강제 해산을 이렇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이 두 도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행진 시위가 이어졌는데 모든 도시에서 다 신기록을 갱신했어요. 스페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행진이 각 도시에서 뭐 예이다 같은 데가 한 30만 명 나왔다 그랬나? 그런 데 같은 데서 30만 명이 나온 적이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이 이 규모의 집회를 했을 때 벌어진 일을 모르는 청취자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도로를 다 점거하고 특히 이제 그 고속도로 같은 데도 다 봉쇄가 되니까 전국의 교통망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페인 언론이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 국민의 82%가 여성 총파업의 당위성을 긍정한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게 5천만 국가, 4,800만쯤 보죠. 이 네. 스페인 인구를. 5천만 국가에서 500만이 그 거리에 나와가지고 나 여기 있다고 말할 것 같으면 전 국민이 지지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내 친구,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이상은 반드시 여기 나온 거니까. 안 그런 조원진도 있죠. 네. 거리에 나온 사람들만 이 정도라는 거는 그날 집에서 키보드 두들기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네. 아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우리 100만 명 모였어도 네. 우리 주변에 시위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네. 네. 이날 그 여성 총파업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가사노동 파업이 진행됐는데 활용점정은 이거죠. 네, 아주 그죠?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 전부터도 이제 여성운동에서 이제 흔히 가끔씩 말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파업에는 가사노동 파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대규모로. 이날 그 하루 동안 가사노동을 파업한다는 의미로 발코니에 앞치마를 걸어두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야, 그럼 스페인 전역 발코니에 앞치마가 쫙 걸려있는 거네요. 조기.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이 스페인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진 혹은 그 영국 언론이나 미국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사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야.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 앞치마 기깔나는 거 하나 사고 싶네요. 네. 걸어놓을 때 멋있어야지. 요즘 예쁜 거 많죠. 제가 땡마존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도라에몽? 아니요. 저 오븐 미트. 네. 60년대식의 캐리커처 여성이 이렇게 우아하게 그런 오븐 미트가 있어요. 그거 샀거든요. 네. 야, 그 앞치마 에이프런도 뭐 그런 기깔나는 거 있으면 사야 되겠다. 요즘 네. 남성 앞치마도 그렇고 여성 앞치마도 그렇고 예쁜 거 되게 많아요. 앞치마는 유니버설이요. 성별이 어딨어. 아니 그 디자인이 특히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거는
제이슨이 쓰는 거 아니야? 13일의 금요일에서. 가지고 합치면 연쇄살인마용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어쨌든. 네. 자, 이 여성 총파업이 이제, 이 여성 총파업의 슬로건이, 우리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였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여성이죠. 네.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데, 당연히 멈추면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런 것이 실제로 이렇게 현실화된 첫 역사적 사례이고, 네.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죠. 이게 제 이제 스페인에 살고 있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스페인 사람이니까 스페인에 살고 있겠죠. 하여간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런가? 아무튼 그 양반은 저기 그 사진 스튜디오에서 일해요. 일하는데 그 지역 단위 그 이제 활동 조직에서 공문이 왔대요. 이날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러이러한 총파업을 할 건데 동참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함께 파업 선언문을 같이 보내줬답니다. 그 파업 한 몇 주 전에.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 사진관이 크지도 않거든요. 몇 명 많이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진관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무슨 허바허바 사장 본사 이랬을 수 있겠습니다. 플래그십 네. 스토어.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 조직하는 이 조직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미 조직화가 엄청 크고 세밀하게 다 준비돼 있었다. 저 아래쪽으로. 저 작은 데까지. 저만한 단위사업장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는 우리 회사 같은 자영업자한테 다 공문 같다. 네, 근데 이거 정말 되게 놀랍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엄청 치밀하게 준비했군요. 그것만 해도 다 돈이고 인력도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러니까 모인 에너지가 막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해서 일을 성사시키는 거죠. 자, 이러한 대규모의 여성 총파업 이에 따른 그 반응이 당연히 즉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라마나다 사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의 재심, 후속 재판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그때 이제 그 핸드폰을 떼벽한 거 외에 나머지 무죄다. 무죄다라고 주장했던 그 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개입하는 거는 민주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겁먹었거든. 이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국회에서는 형법상의 강간법의 그 이제 범위를 개정하는 움직임이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정도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걸 유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게 협박이 무죄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제 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이 소식은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하루 전에 BBC에서 보도가 된 것인데 어쩌면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린이날 때에는 이미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스페인에서 그 주요 공직자들, 주요 정치인들이 깔짝깔짝 숟가락을 얹기 시작해요. 깔짝깔짝 숟가락을 얹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실제로 이 정도의 행사가 보여지기 전까지 이 힘을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총리가 라후이라는 양반이 있잖아요. 네. 라후이가 여성 총파업이 예고된 6주 전에 자기네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었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냥 소수파, 좌파의 책동이다. 이런 식의 평가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파업 다음 날이 되니까 갑자기 공식 속상에 보라색 리본을 달아요. 그리고 여권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내가 바로 소수 좌파다. 내가 그 소수 좌파다. 굉장히 비겁하고 정말 싸가지 없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총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자발적으로 나가 숟가락 얹었다기보다는 끌려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집단의 조직된 단결된 힘을 보여주면은 움직이지 않을 도리가 없죠. 현재 스페인의 모든 정당이 이제 전국 정당들이 여성 총파업을 지지하는 선언을 합니다. 포데모스나 사회당 같은 경우는 파업 이전부터 이미 총파업 지지 선언을 했었고 포데모스는 강하게 결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우파 정당들 PP, 민중당이나 시민당 같은 데서는 여성 권익을 위한 운동, 그 여성 권익 향상은 지지를 하지만 그것이 반자본주의적 여성 파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거부한다는 식의 이것은 마치 최근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평화는 동의하지만 핵폐기는 이루어져야 된다. 핵폐기를 못했잖아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아니에요. 네, 말이 아닙니다만은 딱히 증명할 수 없는 말. 평화는 지지하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는 지지하지 않는다. 네, 그것이죠. 이게 근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당들, 그러한 그 이제 여권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혹은 아예 그 반대적인 기조를 갖고 있었던 정당들조차도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고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게끔 그런 힘을 갖게 된 거죠. 말의 가장 큰 딜레마가 그거죠. 말이 아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네. 그렇죠. 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지금 그 활발하게 논의가 이것을 계기로 진행이 되고요. 이 여성 총파업을 계기로 스페인 전역의 여성단체들과 소수 노조들이 새롭게 조직이 된 것도 그렇게 되겠죠. 네,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이 총파업을 뒤에서 밀어서 성사를 시킨 CNT에는 지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루 만에 스페인에서 성평등 논의 수준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네요. 넉자를 네, 잡고.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그 이 단 하루 만에 정말 세상을 바꿨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치 효용감이라는 게 갑자기 확 들어오는. 네. 네. 이렇게 일을 잘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풀뿌리 운동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의 딱 이정표가 주어졌을 때 다 같이 확 움직이는 이런 것도 근데 이거는 부럽고 부럽다기보다는 네. 그만큼 쌓여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네. 전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쌓여있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뭐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운동도 일이거든요. 네. 일을 잘해야 돼요. 긴축 재정과 유로 통화에 고통받는 유럽은행으로부터 고통받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작년 재작년에는 카탈루냐 민족운동으로 향했던 면이 있었다면 그것이 좌절된 후에 그 풀들을 여성운동이 가져온 것이죠. 그러네요. 이 여권운동이 진보적인 사회운동들, 풀뿌리 운동들, 작은 지역 단위의 그 자율주의, 자치단체 운동들과 결합이 되고 거기에 거대 노조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이 폭발적인 힘의 원천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스페인의 이제 그 노조가 CNT나 CGT뿐만이 아니고 CCO라든지 UGT라고 하는 조금 더 온건한 성향이에요. 온건 노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온건 노조들은 아예 이번 총파업에 불참을 하거나 미온적으로나마 약간의 참여를 했을 뿐인데 애초에 이제 파업의 성사 여부를 믿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이 해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이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네. 네. 배팅은 자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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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지금 근데 사실 이건 그 파업을 이제 그 주도한 주최 측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상상 그러니까 사실 이 행진에 참여했던 500만 명도 네. 이거는 엄청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와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아. 나도 왔는데 쟤도 왔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네 하는 거죠. 원래 그런 일은 하루 이틀, 길어봐야 사흘 전에 슬슬 냄새가 나고, 네. 그전엔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총리가 다음날 보라색 리본 달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촛불 집회에 자주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그날 집회 장소에서 누구 이제 만나는 약속을 하잖아요. 네. 만나자. 네. 만나기 굉장히 힘들죠. 못 만나죠. 바로 길 건너편에 저쪽에서 전화 받고 있는 게 바로 보이는데 여기서 저기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나 땡땡벅스 앞이야. 여기서 글로는 못 가. 내일 보자. 그렇죠. 그냥 잘 가. 그날 모이자 해가지고 모였는데 만날 수 없는. 하지만 또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의 더 말을 또 얹자면 거대 노조의 역할이 대중운동을 지도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 운동을 믿고 밀어줄 때 네. 서로에게 더 많이 득이 된다는 네. 그런 것도 저는 이번 이 총파업을 통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싶다에서만 전해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아, 네네. 죄송합니다. 나가. 방송 다 했으니까 나가. 그것은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전해드리는 여기서만 전해드리는 소식이 그죠? 있죠. 한국말로는 여기서만 전해드려요. 네. 네. 스페인 여성 총파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해외 리포터 같아요. 원래 그거 하고 싶어 했어요. 아, 진짜요? 한국 뉴스를 별로 안 읽거든. 네. 왜냐면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자기를 자꾸 위협하니까, 사회에 못 끼어들고, 예. 한국 죽은 사람 얘기만 좋아하고.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죽길 바라는 걸 수도 있어. 아니에요. 여튼 맞아요. 그 노동조합은 그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이데아로 봐요. 그 의결 기구, 광장으로서의 역할. 네. 그게 아니면 새로운 조직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밀어주는 거대 조직. 엔젤 투자자. 네. 예, 스타트업을 위한 엔젤 투자자. 네. 그 역할. 전자를 어제, 후자를 오늘 들어보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노조들이 힘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물론 처음에 아이디어 들고 들어간 여성단체가 설득을 잘했겠죠. 거대 조직에서 힘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결과는 또 안 나왔을 거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그만 단위 사업장에도 공문이 갈 정도의 사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노조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노조와 결합이 되어 있는 각 지방의 이제 그 지역 활동가 조직들이 있죠. 서클들이. 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린 되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풀뿌리를 조직한다는 거. 저는 한국에서 이제 하기 힘들단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나라는. 우리는 근데 앞으로 우리도 저렇게라는 상상을 할 수는 있죠. 그죠. 어떠한 저렇게 여성의 힘들이 이렇게 모아졌을 때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사회 운동들이 함께 결합했을 때 저러한 폭발력을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재작년에 우리도 저렇게라는 상상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고. 아, 그럼요. 네. 네, 그죠. 특히 미국이. 그럼요. 일본도 그렇답니다. 네. 아직 많이 퍼지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워낙 빠르니까 뭘 하면 또 먼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왜 저 정도까지 파업이 커졌고 사실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고 현실적인 모든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크립토나이트는 못 본 것 같아요. 정확히 무엇이 저렇게나 많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소희상 선생님이 방금 지적했죠? 그 정도. 이 정도 큰일이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총파업? 네, 어린이날이지만 또한 노동절 주간이기도 하지요. 저는 제 인생을 파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좀 이 스튜디오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물론 파업이라고 하는 건 최종 수단 중에 하나죠. 네, 그렇지만 만일 힘을 합친다면 언젠가는 어떠한 사회적 변혁을 이뤄낼 수도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네, 어제나 오늘이나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위쪽에서 너무 잘하니까 와 이거 좋네 저거 좋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사무실로 돌아와서 나의 좋지 않은 노동 환경을 다시 마주칠 때의 허탈감. 전통적으로 노동운동 오래 했거나 혹은 갑자기 이제 새로운 인권운동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 저런 다른 나라에서는 뭘 어떻게 하고 있나 에 대한 다른 모델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조성조 선생님이 방송을 하셨어도 노동절에 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저요. 이상 선생과 함께 오랜만에 이상평론으로 만났습니다. 더워지면 6월달에 다시 만나요.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의 투머치 토커들이 전통은 아니구나. 김민아 아저씨는 유비지. 저도 투머치 토커에 속하나요? 오늘은 그랬어요. 최소한. 빨리 진행하라면서요. 그러니까 장난 아닌 게 빨리 퇴근해야 된다며. 그동안은 토시 한 줄까지 다 써와가지고 그냥 읽기만 했잖아요. 한동안 손희상 선생님이. 근데 오늘은 그냥 메모만 쭉쭉 적어온 주제에 엄청 떠드네. 아니 근데 오늘 손희상 씨가 또 이제 빠르게 진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뉴비 토머스 토커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노했어요. 저 아저씨. 앞에서 김민아 씨가 방송 녹음을 늦게 끝난 탓에 지금 우리가 퇴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건 김민아 씨 탓입니다. 네. 고정 출연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파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이상평론 다음 달에 뵙겠고요. 청취자 여러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날 잘 버티시고요. 어린이 여러분도 부모님 여러분도 그리고 놀이공원과 각종 시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는 노동자 주간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만큼은 효도를 파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알실이 1시간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득이하게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죠. 유승민 PD와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